세계 경제에서 가장 신경이 쓰이는 곳이 타이완 해협이 돼버렸는데요. 네, 앞으로는 좀 골머리를 계속 앓는 이슈가 될 것 같아요. 네. 왜냐하면 내년에 1월 달에 대만 총통 선거가 있고요. 그래서 5월에 선출이 되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 미중 갈등에 결국 칼자루를 여전히 쥐고 있는 게 미국이고 중국을 자극하기 굉장히 좋은 수단이 또 대만입니다. 그래서 사실 역설적으로 대만은 굳이 중국과 충돌을 그렇게 원하지는 않고요. 왜냐하면 중국은 어쨌든 경제대국이라 대만의 여러 가지 수입해주는 그 큰 비중 중에 하나가 중국이에요. 그래서 굳이 중국이랑 굉장히 큰 마찰을 일으키려고 하진 않고요. 근데 미국은 반대로 중국을 자극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상황이라 왜냐하면 그 미국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우위를 점하려면 중국을 계속 압박하는 이러한 행태들이 본인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는 사실 대만을 좀 적극 활용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이런 무력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나타날 수는 있겠다 보여집니다. 네, 이번 양회에서 특별히 타이완에 대해서 뭐 나온 내용은 없죠? 네, 뭐 지난해 사실 뭐 당대회나 이런 데서 무력 충돌을 우리가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언급을 해가지고 네네네, 굉장히 그랬죠. 긴장감이 많이 고조됐었는데 이번에 특별히 대만 관련돼서 뭐 하나의 중국 이런 걸 얘기하긴 했지만 더 뭔가 무력 충돌에 대해서 뭐 가시화되는 뭐 발언을 한 건 없습니다. 대만 경제가 굉장히 재밌는 게요. 전체 무역 수지에서 80% 정도가 중국입니다. 흑자에서 한 80%고요. 여기에서 절대 다수가 반도체입니다. 그러니까 중국의 내수 경기가 안 좋으면 대만 경제도 힘들어요. 그래서 지난해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보도들 보셨겠지만 뭐 대만의 주요 이 지방선거에 주요 인사들이 다 친중파로 바뀌었어요. 그냥 지난해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지속한 3년째가 돼서 수요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대만 경제가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면서 이제 사람들이 일단 뭐 대만 중국이랑 싸우는 거 모르겠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. 그러면서 친중파로 다 갈아 끼워졌거든요. 그렇게 되면 일단 양회 내용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중국이 굉장히 강한 부양책을 내놓지를 않았어요. 그럼 여전히 대만 경제가 조금 힘들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친중파로 오히려 정치권이 좀 바뀌면서 뭐랄까 미국의 압박이 더 거세질 수 있죠. 이거는 미국의 대선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로 사실 중국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쪽 대만도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거든요. 네. 그래서 대만 증시도 좀 변동성이 하반기로 갈수록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중국과 대만 모두 하반기로 갈수록 정치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 같다. 네, 그리고 TSMC도 아무래도 중국향 수출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워런 버핏이 TSMC를 사실 단기로 매수했다가 또 정리를 했는데요. 이러한 판단이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.